안녕하세요. 북그리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어,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죠. 제가 서점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그 판매대에 여러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를 번역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작가가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고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은 음, 읽긴 읽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작가가 어떤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책을 다 한꺼번에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생텍쥐베리는 프랑스 작가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책이 있죠.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쓴 작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화자처럼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막에 불시착을 한 적도 있고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을 저작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나오는 글은 레옹 베르트에게 라는 글이 나와요. 이 책을 헌사 정도 될까요?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 어른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무엇이든 이해하는 사람,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도 있다. 그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겐 위로가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도 충분치 않다면 이 책을 어린 시절에 그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였다. 어른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내 혼사를 이렇게 수정하련다. 어린 소년이던 레옹 베르트에게. 자, 레옹 베르트는 누구일까요? 생텍쥐베리와 10여 년간 우정을 나눈 비평가라고 해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 출신인 그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숨어 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생텍쥐베리는 멀리서 친구를 생각하며 이 책을 헌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한 문장이 눈에 띄는데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였다. 어른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을 자주 했지만 이 서문에 이렇게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이 여기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린 왕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책, 실제로 겪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이것은 그때 본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비행기 조종사겠죠.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잇감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를 다 소화할 때까지 6개월간 꼼짝도 않고 잠을 잔다. 나는 정글 모험담을 열심히 읽고 궁리한 다음 색연필을 들어 내 인생 첫 그림을 완성시켰다. 1호 그림은 이것이다. 모자처럼 생긴 그림이죠. 나는 내 훌륭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몸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나의 제, 나의 2호 그림은 이것이다. 모자 그림이 아니었어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었네요. 그죠?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신경을 쓰라고 내게 충고했다. 6살이던 나는 화가 나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호와 2호 그림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의기소침해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해서 피곤하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전 세계 곳곳을 비행기로 누비고 다녔다. 지리를 배운 것은 정말이지 유익했다. 한번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 중 길을 잃었을 때 지리 지식은 무척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하게 잃을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오랜 시간을 어른들 곁에서 보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조금이라도 통찰력이 있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늘 갖고 다니던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늘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했다. 브리지 게임과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화제 말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처럼 생각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다. 자, 그래요. 화자는 지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소녀는 굉장히 영특했죠. 어른들이 자신의 그림을 이해하면 그 이야기들을 그림에 대한 이야기, 원시림에 대한 이야기, 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어린이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랬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한 주를 버틸 정도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한 사람보다 훨씬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작고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꼬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모델로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초상화다. 자, 이 꼬마 아이죠. 이 아이가 사막에서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물론 내 그림은 실물의 매력을 다 살리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6살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건 어른들이었고
그 후로 나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기껏해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 전부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내가 주거지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한 상태였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나 배고픔,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기진맥진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는 중요한 일을 말하듯 나직하게 반복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한 인상을 받으면 부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법이다. 주거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문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거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 전부라는 게 기억났다. 나는 기분이 살짝 가라앉아서 꼬마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양을 그리면 돼. 양은 그릴 줄 몰라서 나는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두 개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에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꼬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진짜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정말 다루기 힘들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그는 천천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한 마리 그렸다. 내 친구는 부드럽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순양이네.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다른 것들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양을 원해. 그때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어서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쓱쓱 이렇게 그리고 말았다. 나는 그림을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풀은 충분해.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아. 봐, 양이 막 잠들었어.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조종사인 나와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양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죠. 사실 나는 굉장히 바쁘죠. 사막에 불시착을 했기 때문에 고장난 엔진을 고쳐야 하는데 이 어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나는 양을 그려주죠. 몇 번에 걸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그려주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굉장히 그 그림을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자, 두 사람의 조언은 엉뚱하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엉뚱하고 당황스럽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우리들의 몫인데요. 어, 나와 비행기 조종사인 나와 어린 왕자가 이 처음 만남을 어떻게 해서 이어나가는지, 어떻게 이어나가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